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제 판서로 수업하겠습니다. 이번에 절차부터 할 차례죠. 절차에서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기본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를 합니다. 기본 과정 이제 4강입니다. 기본 어떤 과정 4강 합니다. 할 것이고, 이번 시간은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 이걸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는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입안을 위한 어떤 절차, 부터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때의 절차 등과 이제 결정되는 과정을 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계속 지금 보시는데, 이제 모든 계획은 상하 순수가 있다 해서요, 우리 국토의 이용에 관한 어떤 기본 법칙을 딱 보니까, 국토에 관한 어떤 이용 계획을 딱 보니까, 첫 번째, 광역 계획권을 정해서 광역 도시를 세운다. 그러면요, 이 광역 계획권을 정한 그 목적만을 위한 바로 장기 발전 계획이다.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범주 안에서 이제 두 번째 도시 단위에서 이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데, 이 도시군 계획 보니까 먼저 도시들만의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방향 설정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실천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통해서 이제 입안 결정이 딱 되어지면 각종 토지가 실제 개발 정비 보전되어진다. 이렇게 딱 배웠습니다. 모든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한다.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지침이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계속 이걸 배우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입안한 절차부터 봅니다. 입안 절차. 입안, 권자는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 원칙도 배웠습니다. 입안할 때 절차가 있다 해서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또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입안할 수 있고, 도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입안할 때 절차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입안할 때도 보시면요, 역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 세 번째는요, 지방의회. 해당 그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이제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랍니다. 한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있죠. 예, 할 때 보시면 뭘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할 때 보시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요, 토지의 적성평가도 포함한다. 표현 적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제 취약성 분석도 포함한다. 이렇게 제 취약성도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도시군 관리관 이것뿐 아니고요, 환경성 검토도 같이 함께 동시에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까지만 했습니다. 하지만요, 요 이제 실천 사항을 결정할 때는 환경성과의 어떤 조화 검토도 같이 고려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상위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말입니다, 이 조사할 때 보시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딱 포함이 되어지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요, 이 조사를 또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무엇이냐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조사를 할 것인데, 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떠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요,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하십시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 계획도 중요한 어떤 권리와 업무가 나오니까 관계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이 광역 도시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또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요 주민 의견 청취가 공청회 통해서 불러 모아서 의견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권리와 업무가 부여됩니다. 되니까 충분하게 읽어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 주민에겐 청취 절차 보시면 뭐냐 하느냐, 공고한다. 공고해서 열람시킨다 해서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인데 당신들 어떠하신지 공부해보고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불러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권리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요, 지금 당장 공고해서 열람시켜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을 보여줍니다. 딱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공람을 위해서 보시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시 홈페이지입니다. 해당시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를 쫙 합니다. 해가지고요, 14일 이상 실제 열람시킨다 합니다.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공고되어진 이 사항을 읽어보신 분들이 요 기간 주어진 요 기간 안에 각종 어떤 문서로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로 서면으로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어떤 불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서로서 의견서란 것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제출되어진 의견을 다 검토합니다.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할 것이고, 검토한 그 사안 중에서 타당하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요, 그 사안을 그 입안 안에다가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반영되었으면 최초로 보여준 안과 바뀌었습니다. 반영된 그 사안 중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요, 다시 변경된 이 사안이 또 타인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요 중요하다 싶으면 다시 열람시켜서 또다시 의견을 계속 묻습니다. 재공람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더 이상 의견이 없을 때 지방의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검토한 사안이 있으면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한 사안이 있으면 요 검토한 결과입니다. 검토한 결과는요, 그 의견을 제출한 자한테 요 열람 기간 종료 끝나고 나서입니다. 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반영하든 하지 않든 그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부는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까 저희가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했을 때는 제안되어진 날부터 45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그 의견, 일단은요, 열람기간 종료되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해준다. 반영되든 안 하든 여부는 통보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의견이 안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안 나오면 지방의회에 보낸다 합니다. 보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요 두 개들은요, 지방의회에 보내면 지방의회에서 30일 안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요 도시군 관리기관 사안에 경중을 나누어서 의견 제시기간을 따로 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달 또는 60일 또는 100일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기간, 의견을 제시할 기간, 이것을 딱 정해서 보내주면요, 요 제시되어진 요 기간 안에 지방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면 통과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방의회의 의견 묻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결정,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입지규제가 다 나왔습니다. 입지규제는 임시적인 조항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단 뺍니다. 빼고 요 중에 다 안 보냅니다. 다 안 보냄. 토지의 종류, 용도지역 중요합니다. 용도지구 중요합니다. 용도구역 중요합니다. 이거 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하지만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요, 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 광역시설과 관련되는 그러한 거대한 시설 설치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만 보내지 경면상은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요. 요 보시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지구단위 계획 요 사항들은 지방의회에 안 보냅니다. 안 보내. 그래서 용용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내어서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한다. 보낼 때 의견 제시간을 따로 정해서 보내주면 그 기간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민들 의견 청취 요 같은 경우도 아주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거나 또는요, 국가 기밀 아주 중요한
정부가 당면이 기밀 사항일 때는요, 요 주민적인 청취 생략도 할 수가 있다가 또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할 때는요,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민적인 청취는요, 경미한 사안뿐 아니고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서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주 경미한 사안이거나 또는요, 국가 기밀 사항일 때는 역시 이 경우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절차였습니다. 일단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자, 관로 1번입니다. 조사 딱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절차는요, 요 두 계획에 따른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또 보시면 이번에 할 때 보시면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와 제일취약성부터 같이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3번에 생략 딱딱이 생략해서 요 각기 생략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 이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요.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관로 2번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딱 나왔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십니다. 자,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원칙입니다. 업무상입니다. 그런데 경미하거나 기밀 관련된 사항,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국가 기밀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터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요. 박스 보십니다. 박스. 자, 박스 안에 보시면 공고일람이다 해서 공고일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딱 나왔죠. 공람이다. 공람이라 불러요. 할 때 보시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위해서 그 박스 안에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해당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고해서 14일 이상 일람기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 자, 두 번째입니다. 요 일람기한 안에 의견서 제출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박스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 검토한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든 하지 않든 검토 결과는요, 이 요기한 종료되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또 세 번째 박스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요 검토에서 타당한 사안은 반영한다. 근데 반영되는 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안은 또다시 재공고 일람을 시킨다. 이렇게 또 제일 마지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만약에요,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는요, 요 특광기관한테 송부해서 의견 청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진 사항은 또 밑에 미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티격사항 X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관로 3번에 가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딱 나왔죠. 나왔습니다. 보시면 국장시도시구는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모든 사항이 아니죠. 다음 각 호에 한한 사항,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해가지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 토지의 용도 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의견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광역시설 설치 등 관한 사항과 또 다음 페이지에 아주 많은 중요한 시설 설치할 때만 지방에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요, 지구단위 계획상은 의견 청취한다는 조항이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없다 해서 용용용기까지만 의견 청취해서 보내더라 보면 됩니다. 보낼 때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의견 청취 절차 보시면 의견 제시 기한을 정해서 송부해 주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안을 합니다. 자, 이제 입안했습니다. 입안했어요.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안했으면 우리 요 도시군 관리원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한다.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다 라고 하네요. 결정한다가 이제 발표 고시까지 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합니다. 자, 결정을 누가 하느냐 딱 보십니다.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일단 결정은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보시면 직접 이제 결정을 하거나 또는요, 시장 군수한테 신청받아서 결정한다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의 신청이 오면 결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시군 가운데에서 대도시는 또 직접 결정을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보시면 다시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주 많은 사항들 또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요, 우리가 일반권자하면 국장, 시도, 시군입니다. 하지만 결정자하면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원칙적인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예, 보시면 시장 군수는 다 결정을 신청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결정하는 사안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어떤 시화군이든 입안한 사항이 뭐냐 하니까요. 그들 지역 안에서 상세한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자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조그만 장소 결정하는 문제하고요. 그 안에서의 멋진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안할 때는요. 이것이 해당 시화군이 입안했으면 요 두 가지입니다. 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자체적으로 결정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이 계획 수립 이것 말고는 전부 다 도한테 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만치는 해당 시화군이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속 결정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안했던 사안들, 직접 입안했던 사안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용도구역이라는 것 중에서요. 아주 강력한 제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일명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요 장소는요, 지방에 맡기면 지방이 전부 다 해제합니다.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많지는 중앙정부가 딱 결정권을 딱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배우십니다. 시가조정구역. 시가화를 잠시만 조정한다. 요정구역. 요구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시가화를 잠시만 조정시킨다, 연기한다 이겁니다. 이건데 요건요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요 구역의 설정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서 정해진 시가조정구역 일대 이럴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근래에 신설되어진 바로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요 혜택을 듬뿍 주는 이 장소와 그다음에요 요 안에서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의 내용 결정할 때도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용도구역들 가운데에서 보시면요 수산자원보호하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장소는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데 수산자원관리청 어디겠습니까? 해양부입니다. 해양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를 하게 돼 보시면 중앙정부 측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위화수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속으로 결정한 사항, 해서 직접 입안했던 사안들, 또요 개발 제한 구역 결정 문제하고요 시가와 조정 구역은 이것은 시도가 결정한다. 뒤에 가시면 배우십니다. 그런데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필요할 때 한해서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수립할 때 국장이 결정한다. 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할 때의 절차입니다. 결정할 절차. 결정할 때도 이제 일단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 승인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 보시면 결정할 때도 보시면 보통의 상위 계획을 승인할 때처럼요.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합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다가 고시를 딱 합니다. 고시를 해요. 자, 협의입니다. 협의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협의를 할 때는요. 중앙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장들과 협의를 합니다. 항상.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시도지사, 대도시 등이 이제 지방에서 결정을 할 때, N은 보시면 지방에 나와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심의입니다. 심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할 때는요,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와 심의한다. 그런데 지방시도지사 등이 심의할 때는요. 지방에 있는 도시계획위와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지도에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합니다. 심의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방에서
협의할 때는 관계행정기관 장관과 협의합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요, 관계행정기관 장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는 사항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지방시도시군에서 협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장관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치는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를 하는 그런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이 사안을 지방에서 변경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국토장관이 결정한 사항도 지방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 할 수 있는데 변경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사안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서 입안 결정했는데 지방에서 번복할 때는요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하시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딱 해줍니다. 요 장소를 해제합니다. 해제 결정해 줄 때는요, 반드시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는 반드시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제해주고 난 이후에 거기서 수립하는 최초입니다. 최초의 토지인계, 최초로 세우는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해제해준 그 목적과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해제권자인 국장과 협의한다.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목적이 있는데 그 풀어준 이후에 거기서 뭔가 공사한다 할 때 그 풀어준 목적과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풀어준 자와 협의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거대한 시설, 광역시설, 거대한 2개 이상의 도시에 두 군데 이상의 도시에 거대에 걸치는 광역시설 요거 설치 결정할 때 보시면요 국장과 협의한다 등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그것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네 번째 직접 국장과 협의사항을 다 보시면요. 예, 있네요. 자,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에. 두 군데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보시면 거대한 시설 설치할 때 보시면 국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요건요 광역시장 이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실천 사항을 이제 입안할 때 보시면 국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수립한 토지 이용계획일 때 그렇다. 또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실천사항이 필요할 때 그렇다. 또요 시도에 걸치는 거대한 시설 설치할 때 그렇다 해서 요 4가지 사항은요 지방에서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 4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심의입니다. 심의 보시면 자, 심의할 때 각기 중앙도시계획이 지방도시계획위와 직접 단독으로 심의합니다. 단독 심의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시도지사 등이 심의할 때 보시면 단독이 아니고 누구와 공동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시도시장 군수 등이 뭔가 결정할 때 보시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단독으로 1대1 심의가 아니고 다른 거 불러와서 공동심의도 한다랍니다. 공동심의. 뭐냐면요. 요 지방도시계획위뿐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요 위원회 불러와서 공동으로 하는 심의상이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상이 있더라. 뭐냐면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그렇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상세하게 건물, 모양새, 크기 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특정 장소 내에서 상세한 건축물 계획이 다 폼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건축 전문가인 바로 건축이 불러온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하면 안 됩니다. 구역 아니에요. 구역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 보시면 어떤 그 지방 그 건축위원회에 불러와서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 결정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보시면 자 중앙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관보에다가 고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결정할 때는 지방신문, 지방공보에다가 이 사실을 고시를 딱 합니다. 요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효력 발생입니다. 이 고시할 때 효력 발생, 결정된 어진 사항들의 효력 발생 언제부터냐? 합니다. 고시한 날부터냐? 아닙니다. 아니요. 자, 고시합니다. 해요. 어떤 지역에 보세요. 서울시라는 지역에 어떤 저기 창신동의 14번지에서 85번지 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무슨 문화지구라는 것을 결정을 딱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그러면 창신동 14에서 85번지 서울시민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 어딘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여기가 동묘사거리다. 이게 동묘역이다. 서울시 1호선에 동묘라는 곳이 있다. 동묘라는 곳이 있는데 요쪽 편 건너편에 요 첫 번째 블록이 있고 두 번째 골목 요쪽 블록이 문화지구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지면 동묘역 옆에 이쪽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되어진 이 결정 사실을 누구나 봐서 쉽게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되어진 지형도면, 요 지형도면이란 곳에 다시 결정 사실을 밝힌 도면을 작성해서 이것을 발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니다. 각종 어떤 제한을 하든 혜택을 주든 그러한 결정사항은요 누구나 봐서 쉽게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이라는 곳에 작성 고시를 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항을 또 탁착하십니다. 자, 결정이 딱 되었고 효력 발생했으면요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것이 뭐냐? 라 보니까 뭔가 제안을 한다. 제안적 발표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제안하려고 한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은 어떡합니까? 제안하려고 했는데 제안하려고 한 그인 이쪽 지역은요 유용주점 설치 못한다 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미 유용주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하는 분이 있어. 어떡합니까?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정이 간에 이미 기득권자는 계속 보호를 받는다랍니다. 이건요 착수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있다 하면 거기에 저촉되는 행위를 착수한 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요 결정사항이 어떠하든지 하던 행위는 계속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요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하든 그 제안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은 계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법칙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착수는 계속 보호받는다. 원칙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나옵니다. 보시면 결정사항이 뭐냐라 하니까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결정이다. 또는요. 시가조정구역, 시가와조정구역이란 어떤 이런 장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수라고 합니다. 수시라든지 시가와조정구역과 또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용도구역 결정이 딱 되었다. 할 때는 원래는 신고할 필요 없지만 요 두 가지 장소의 결정일 때는 결정고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될 신고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시면 이제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아니요, 43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자, 결정자가 나옵니다. 결정권자. 원칙은 보시면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요. 시장군수한테 신청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원칙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는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또 딱 나와 있죠. 보시고요. 예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것은요.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관로 2번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어떠한 사안은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 결정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항들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어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해서 시가조정구역 일단에서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이것은요,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수립. 이것도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요 5개 사항은요,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결정 신청.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결정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자,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등은 관계 행정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에 보시면 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협의하면 이제 30일 안에 의견 제시한다.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요. 보시고요. 다 2번입니다.
자, 지방에서 결정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 4가지가 있다. 딱 나와 있죠. 요 사항을 가지고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요 사항과 협의사항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본문 속에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밑에 기억 말고 그 본문 속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란 말이 또 첫 번째 나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기억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알고요. 다음에 2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세운 토지 계획일 때 그렇다. 2번째 이연 딱 나와 있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거대한 시설 설치할 때 그렇다. 3번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심의 갑니다. 심의 이제. 심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한다. 중앙지방도계위와 심의합니다. 단독 심의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심의사항에 또 2번 보시면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한해서 보시면 건축위와 공동심의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상세한 개발 계획 내용을 결정할 때 건축위와 공동심의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십시오. 자, 또 이 경우입니다. 협의와 심의 요 같은 경우 절차도 보시면 이 경우도 경미한 사안이거나 또는요 국가 기밀 사항일 때는 요 전부 다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국방상 기밀 사항과 또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요 협의심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 상세한 내용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십니다. 변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쫙쫙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고시한다. 고시를 딱 합니다. 고시를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요 사실 또 송부합니다. 송부를 딱 해가지고요. 고시는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열람을 하게 한다. 고시하고 송부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보시고 상세한 내용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결정 고시의 효과가 딱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참 중요한 사항이죠. 결정 고시 한 날부터 하면 안 됩니다. 결정한 사실을 밝힌 지형 도면까지 작성해서 발표 고시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박스 밑에 보시면 그러면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한다. 누가냐? 입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에 관한 작성자와 고시자가 또 구분 딱 되어집니다. 지형 도면은 누가 작성할 것이고 이것도 누가 고시하느냐? 라입니다. 작성하면 이것을 발표 고시를 딱 합니다. 해요. 자, 작성자는요,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이렇게 아시면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자, 딱 차이가 뭐죠? 차이 난 것이 시와군입니다. 시와군만 차이 나죠. 시장군수만. 해서 자, 전부 다 보시면 다 입안권자가 작성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하지만요,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하니까 작성한 요 지형 도면을요,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도지사가 고시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은 직접 작성 고시를 합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거죠. 요거 외에는 전부 다 시장 군수일단에서만 작성한 요 지형 도면 또 도한테 신청해야 되고 도지사가 발표 고시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 딱 해줍니다. 해줘요. 보시고요. 그래서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생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사항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도 하게 돼 있다. 이 말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싹 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50페이지 제일 밑에 컬러 3번입니다. 자, 결정사항이 어떠하든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할 필요도 없이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외.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요 2가지 장소 일대에 한해서는요. 자, 결정자 그 착수자를 보호해준다. 단 결정고시 30일 내에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결정이 있으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가 있다. 단 결정고시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계획은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고, 딴 거는요. 몽땅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토지의 용도 지역 남았네요.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